자, 49번부터. 간단하게 여기만 해결해주면 되지. 어쨌든 뭔가의 여집합을 줬단 얘기는 저 뭔가는 0.7이라고 준 거지. 이렇게 쓰면 되지. 얘는 이제 독립이란 말 없으니까 이거 막 독립인 것처럼 쌩 까고 이러면 안 되고, 제대로 다 써야지. 일단 요거는 뭐 이건 다 했겠지? 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서 PA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집합까지 구했겠네? 구했어, 안 구했어? PA가 3분의 1이니까 넘겨주면 3분의 1 곱하면 되지. 21분의 5. 구했어, 안 구했어? 그럼 얘는 이제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얘는 뭐 여기 B가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고,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공식 그런 게 아니라 교집합 알고 합집합, A랑 B랑 다 알고 있고, 그 상태로 J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가 바로바로 식으로 상상이 안 되면 그림 그려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색칠해서 여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림으로 확인해라. 라고 했다. 자, 서로 독립이란 말이 있으니까 일단은 요게 소환이 되겠지. 독립 조건.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9분의 1이라고 준 것은 이제 이걸 준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9분의 1이다. 그 다음 합집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지만 합집합은 이제 마찬가지로 합집합도 공식 써줘야지. 합집합 공식. 이거는 이 공식 쓸 때뿐만 아니라 문제 풀 때도 쓰여지는 거야. 아까 말한 게 이거 말한 거야. 어? 이걸 써서 구해야지. 또는의 확률을 구할 때는. 그지?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9분의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거는 9분의 1이라고 바꿨으면 될 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뭔지 보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즉,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면 잠깐 PA의 계산 결과를 A, 얘를 B라고 해놓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너네들이 익숙한 문자 표현으로 보면 지금 이제 A, B가 9분의 1인 걸 알고 있는 거고 요거의 최소값이지 A 더하기 B 마이너스 9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한 상황이란 말이지. 최대 최소 구하는 그 법칙대로 한 문자로 고쳐서 거시기 한다. 그걸 써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텐데? 한 문자로 고친다면 B는 9A분의 1이 될 것이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9A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지. 즉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는 형태. 그래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거 쓴 거 맞아? 딱 최대 최소 3단계 80% 3단계 한 문자로 고친다.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한다가 막히면 기타 등등에 있는 그거 발동 조건은 양수라는 조건, 확률이기 때문에 양수일 거고 두 번째로 역수 모양 있는가 보면 역수 모양이 있지. 산술기하 써줘야지.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줄 수 있지. 산술기하는 언제나 말하지만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게 산술기하라고 했어. 즉 잊을만 일부러 자주 등장하면 이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잘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한 번씩인데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그걸로 기억을 못한다. 그럼 가는 거지. 자, 그럼 이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됐나? 따라서 조심. 이거의 최소값이 3분의 2인 거라 최종 최소값은 3분의 2 빼기 9분의 1을 계산해야 되고 그럼 이게 9분의 4니까 9분의 3, 즉 3분의 2가 9분의 6이지. 9분의 5. 그 다음에 산술기하에서 그거 기억하나? 최소가 될 때 A값 구해라 그랬을 때 하는 게 이제 단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랑 얘가 같을 때지. 근데 3분의 2로 같은 거라 제 각각이 2로 나눠서 3분의 1씩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최소가 될 때의 그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지. 산술기하 잊을만 하면. 됐지? 자, 12개 팀이 참가한 농구 경기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됐네. 말만 쓸데없는 말을 잘 쳐내야지. 어쨌든 4개의 팀을 부전승으로 하겠다라고 했네. 부전승 갈 4개의 팀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듯.
4장의 부전승이라고 적혀 있는 12장의 쪽지. 그러니까 약간 그 꽝, 당첨, 꽝 그런 느낌이야. 4장에 이제 당첨이 들어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현재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두 팀을 대표하여 갑과 을이, 그러니까 말은 졸라겠는데 딱 그 문제잖아. 자, 당첨제비가 4개 있고 꽝이 8개가 있다. 갑과 을이 순서대로 뽑을 거다. 이 상황이네, 지금. 그래서 뭐 토너먼트고 자시고 다 그냥 현혹. 맞아? 갑, 을이 순서대로 뽑겠다.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겠다. 을이 뽑겠다라는 상황. 을이 얘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네. 맞아? 그러나 당연히 시행은 얘가 뽑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지금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라고 돼 있는 것도 조심. 이런 것만 잘 읽어. 다시 넣는구나. 자, 그럼 을이 뽑는 상황을 두 가지를 다 해야지. 갑이 뽑고 을이 될 수도 있고, 갑이 안 뽑고 을이 될 수도 있네 하고 이 두 가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갑이 당첨될 확률은, 근데 지금 보면 다시 넣기 때문에 이게 저 12분의 4, 3분의 1이잖아. 맞아? 그냥 당첨될 확률 3분의 1. 근데 다시 넣기 때문에 확률 안 바뀌어. 요거 당첨 안 되고 당첨. 끝. 더하면 정답이지. 다음. 자, 그냥 뭐, 이거 뭐라, 핀볼? 핀볼은 아닌데? 뭐, 하여간. 이거 딱, 그지? 공 A가 P 지점으로 들어갈 확률을 K라, 그러니까 지금 딴 건 다 됐고, 얘가 요로 골이 날 확률 구하라네. 그지?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두 갈래길 확률 똑같다 그랬으니 그냥 각각 2분의 1. 그냥 코스 먼저 봐. 어떤 길이 있어? 요거 하나 있고, 다음 일로 가면 이제 없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빠지고, 야, 코스 2개밖에 없네. 그냥 하나씩 경로 추적하면 되네. 자, 노란 경로. 네가 여기 들어왔어. 왔어. 여기서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지. 2분의 1의 확률로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일로 갔어. 그 다음은 뭐 선택지가 없어. 됐네. 뭐야, 끝이야. 그 다음 파란 코스는 또 네가 공이 되라. 여기서 둘 중 하나 선택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그 중에 오른쪽을 고를 확률 2분의 1. 그 다음 일로 왔으면 여기도 또 선택해야 되잖아. 끝. 더하면 끝. 다음 103. 그러니까 뭐야, 문제는 졸라긴데 풀이가 이게 다야. 문제 보고 겁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다음 103번은 그냥 단순히 세 문제가 붙여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A에는 1부터 10까지 A에는 1부터 10까지가 들어있고 B에는 1부터 8까지가 들어있다. 그냥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걸로 봐. 세 문제 푸는 거네. 세 문제. 자, 세 문제 풀어볼까? 1번 A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A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1번부터. 그러니까 A에서 꺼낼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랑 구분해. 주머니를 선택하고 카드를 뽑겠다. 이거랑 지금 저것처럼 A에서 뽑을 거임이라고 한 거랑 다르지? 맞지? 주머니를 선택한 후에 카드를 뽑겠다 그랬으면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도 다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A에서라고 확정을 했으니 그냥 이제 B는 갖다 버리고 A만 보면 되고, 즉 A에서 차례로 1이 나오고 2가 나올 확률 구해라 그랬으니 보면서 A에서 1이 나올 확률 10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에 2가 나올 확률은 다시 안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9분의 1이 되겠네. 됐지? 1번은 뭐 문제 없을 거라 보고. 그 다음 2번. 주머니 B에서 이번에도 주머니 지정했어. 지정. 그러니까 이제 B 주머니를 고를 확률 그거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거고. 자, 가자.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확률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B는 일단 3개를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니까 전체를 8C3으로 해야 되나 보네. 근데 1, 2, 3이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1, 2, 3, 3, 2, 1, 2, 1, 3 이런 거 따진다고? 안 따져. 그냥 3개를 슥 꺼낸다고 그랬고, 그래서 실제로 전체도 조합으로 했잖아. 뭐야, 그냥 한 가지잖아.
됐지? 1, 2, 3 조합 딱 지정했지. 1, 2, 3 하나 나올 확률은 한 가지. 굳이 쓰면 이제 저 셋 중에 3개 다 뽑는 거 하면서 3개, 3C3. 그 다음 괄호 3번. 각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모두 1이 적힌 카드가 나와라. 그러니까 이거도 주머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냥 돌아가면서 다 뽑겠다 그런 거야. A에서 뽑고 B에서 뽑고, 그지? 그냥 각각 개별 진행하면 되겠네. A에서 1이 나올 확률 10분의 1. 그 다음 B에서 1이 나올 확률 8분의 1. 됐지? 자, 2번 잠깐만 봐봐.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그런데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 2번을 경우의 수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손쉽게 계산을 끝낼 수 있지. 근데 만약에 2번을 확률로, 선생님 이것도 아까 얘 어디 갔어? 얘처럼 아니면 아까 1번처럼 1이 나오고 2가 나와라.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차례로 1, 이 순서를 고정했기 때문에 확률로 계산을 한 번만 딱 하고 끝인데, 저런 식으로 확률로 하나씩 계산하는 걸로 B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맞잖아. 별말 없으면 무조건 확률은 순서 구분을 다 해줘야 돼. 1, 2, 2, 1. 1번은 지정했기 때문에 이 1은 안 한 거고, B의 상황을 이걸 만약에 확률로 할 거면 1, 2, 3을 다 뽑아보라 그랬지만 확률로 할 거면 그냥 무조건 순서까지 다 안까지 그냥 순서대로 쓸게. 확률로 할 거면 1, 2, 3 나온 경우 다 따로따로 해야 돼. 확률로 계산하게 되면 하나씩 계산하고 싶으면 다 따로따로 1이 나올 확률 주머니 B지. 8분의 1, 그 다음 7분의 1, 그 다음 6분의 1 이 짓을 다 해야 돼. 됐어? 그러나 뭐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이후의 계산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곱하기 6 해줘도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그냥 한 번에 확률, 경우의 수로 8C3분의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니까 문제 뜻은 일단 1부터 9까지 9개가 있는데 4개를 동시에 꺼낸다 그랬고, 그러니까 4개 중에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더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합이 7 이상이고 9 이하일 확률 구해라?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다 해. 아니면 여사건이 나은가 언제나 생각하고. 지금은 뭐 여사건 할 이유가 없지. 그냥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 세 가지만 하면 되네. 합이 7인 경우, 합이 8인 경우, 합이 9인 경우. 세 가지만 하면 되네. 됐냐? 따라서 이제 합시다. 이거 기본 문제에서 몇 번 했던 건데 하나씩만 본다면. 자, 일단 합이 7인 경우부터 해봅시다. 그러니까 합이 7이란 얘기는 숫자 4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크기 순으로 이렇게 놨다라고 친다면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의 합을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합이 7이 돼야 되니까 일단 2개 더해서 7인 거부터 조합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치? 2개 더해서 7? 1부터 9까지가 있으니까 1 더하기 6 가능하고 2 더하기 5, 3 더하기 4 이렇게 가능하네. 4 더하기 3 역순 필요 없지. 됐어? 그러면 하나씩 1 더하기 6이 된다는 얘기는 제일 작은 게 1이 돼야 되고 나머지 두 숫자는 그 사이에 있어야 되며 가장 큰 게 6인 상황을 말하는 거야. 즉 이 상황에서 B와 C의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됐나? 즉 1, 6 사이에 2, 3, 4, 5 4개 중에 몇 개 뽑기? 2개. 뽑아서 나열이야 뽑기만 하는 거야? 뽑아서 나열이야 뽑으면 끝이야? 나열해? 2, 3 뽑은 거랑 3, 2 뽑은 거랑 달라? 달라? 2, 3 뽑으면 얘가 2고 얘가 3이고 그럼 3, 2 뽑으면 얘가 3이고 얘가 2야? 아니잖아. 순서는 고정돼 있잖아. 네가 뭘 뽑던 어쨌든 무조건 작은 게 얘고 큰 게 얘야. 순서 고정이잖아. 뽑은 후에 뽑기만 하면 끝인 상황.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의 수는 2, 3, 4, 5 4개 중에 2개 고르기 4C2 이렇게 잘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되지. 됐나? 자, 그럼 2 더하기 5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보면 되겠고, 자, 이 경우는 이거 숫자 고정이지?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되지? 3, 4, 그지?
자,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겠네. 제일 작은 게 3이고 제일 큰 게 4면 그 사이에 숫자가 없어. 맞아? 됐지?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전략을 알겠지? 나머진 다시 해봐. 합이 8인 경우 똑같이, 합이 9인 경우 똑같이. 숫자는 1부터 9까지밖에 없다는 걸 항시 잘 생각을 하면서. 됐지? 써보기는 할까? 자, 요약 8까지도 대충 했고 9까지도 잘 계산하고 쉽게 하시면 22가지 나온다. 됐나? 다음. 전체는 9시 사고 이것도 뭐 안 해도 되지. 확률이잖아. 전체는 어쨌든 9개의 숫자 중에 4개를 뽑는 거라 이게 전체고. 다음. 금방 푸니 가자. 독립. 바로 요거 무시. 이거 그냥 PA. 독립이면 당연히 여사건하고도 다 독립. 따라서 쟤는 이거를 구해도 되고. 그러면 A는 구했고 얘가 필요하네. 그럼 이건 여기 합집합 공식 이용해야 되겠네. 합집합 공식.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가 2분의 1이다. 근데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 교집합은 A 곱하기 B지. 여기에서 A를 알고 있기 때문에 P, B를 다 구할 수 있겠네. 됐지? 얘는 독립이란 말이 없네. 따라서 조건방정식을 잘 충실하게 써줘야 되겠네. 자, PA분의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PA분의 2 곱하기 P의 A 교집합 B와 같다. 일단 PA는 양변에 곱해서 날려버릴 수 있고 얘랑 얘랑 같다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는 뭐야? 여기 있잖아. 교집합 8분의 1이라 좋네. 그러면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2 곱하기 8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그럼 빼면 되네. 아, 더 해야 되지, 그치?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되잖아. 지금 교집합을 8분의 1, 여기를 8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이게 4분의 1이 여기 둘이 더하면 되네. 5명의 학생이 김밥, 만두, 쫄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음식을 이렇게 표 던져줬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5명 중에 골랐는데 만두였을 때 자, 만두 빼고 다 버려. 만두만 보는 거지. 총원 4명. 이 만두 중에 쫄면도 고른 애들 여기 있잖아. 하나, 둘. 문제 길이에 겁먹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이야. 자, 뭔 기계가 있다. 이 장치가 그림 1같이 이렇게 입력하면 나온대. 그러니까 이렇게를 별이라고 하자. 근데 이렇게가 어떻게야? 는 게 그대로 같은 라인에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 요 1번 상황인 거지. B 집어넣으면 그대로 B에 나온 상황. 즉, 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그림 1번 상황이네. 즉, 저 별은 그대로 라인 맞춰서 나올 경우라 볼 수 있고 그럴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준 거라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요 그림을 세모라고 해봅시다. 요 세모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A를 집어넣은 게 이쪽으로 크로스해서 나오는 경우지. B 집어넣은 건 크로스해서 나오는 경우네. 따라서 저 세모가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크로스해서 나오는 경우네. 그럴 확률은 3분의 2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잘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림 1과 2가 뭘 뜻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럼 그거 확인이 끝났으니 자, 그대로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장치에서 이 장치에서 만약에 저 별에 대한 일이 발생하면 1은 무조건 1로 간다는 소리고 2는 무조건 1로 간다는 소리야. 그치? 만약 여기에서 세모 그림이 발생하게 되면 1은 1로 내려가는 거고 2는 1로 간다는 소린 거야. 됐지?
그래서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1, 2, 3, 4 박았대. y의 3. 근데 중요한 게 또는이라. 세팅 좀 해주자. y가 3인 사건을 잠깐 a라고 놔줄게. 제시 1인 사건을 b라고 놔줄게. 이렇게 되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사건을 잠깐 b라고 합시다. 또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린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차근차근 이걸 계산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됐지? 따라서 아까 전에 저 앞에서 그 핀볼 비슷한 게임인가? 그거랑 똑같은 비슷한 경우라 볼 수 있겠네. 얘부터 구해봅시다. 이거는 뭐야? y에 3이 박히는 거, y에 3 박히는 거만 봐. 딴 거 어디로 가든 상관 있어 없어? 알바 아님. 우린 y에 3 박히는 것만 보는데, 즉 3을 추적해야 되네. 아까 핀볼 게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자, 3이 여기서 어떤 코스 타야 돼?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일로 갈 방법이 없어. 즉 3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네. 다시 말해 저렇게가 어떻게 해야? 이 장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3이 일로 와서 여기 도착했어. 그럼 이제 이번 요 장치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 여전히 이게 발생해야 돼. 왜? 그대로 가야 y의 꼬린이거든. 됐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될 확률은 별이라는 작동을 2번 해야 돼. 별이 작동할 확률은 3분의 1이네. 선생님 다른 거는요? 그걸 왜 봐 도대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딴 거 뭐 지들 어디로 가던 말던 내 알 바 아니. 뭐 굳이 쓰고 싶으면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니까 1. 그 다음 P, B일 확률 구합시다. P, B는 이제 어디 갔어? 제시 1인 거야. 자, 다시 초기화. 제시 1이어야 돼. 제시 1이려면 제가 1을 추적해야 되네. 자, 그럼 얘가 제시 목적지가 여기 있거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내려가야 되지. 이렇게 내려가야만 하지. 그렇다는 얘기는 크로스 되는 경우인 저 세모 작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이 여기로 왔어. 그럼 여기에서는 직진해야 돼. 직진한다는 얘기는 요 작동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P, B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로 9분의 2라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둘이 동시에라는 얘기는 맞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돼. 동시에 여기에 3 박히고 여기는 1 박혀야 돼. 즉 동시에 작업, 아까 전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어야 됐지.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장치에서는 요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장치에서도 요 작동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동시에 요쪽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얘는 이 작동을 해야 되고 여기서 요 작동을 해야 돼. 즉 각 기계가 저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지. 따라서 뭐 어차피 다 곱할 거라 순서는 상관없지. 그냥 별이 3번 작동했네. 별 작동을 3번 했고 세모 작동을 1번 한 거잖아. 3, 3, 9, 3, 27, 3, 81분의 2가 되겠네. 즉 더해서 빼면 끝. 자, 부교재 남은 문제들은 클리닉 시간이나 주말, 이제 클리닉 시간 평일에도 있잖아. 오늘도 있지. 오늘은 근데 그러니까 너네는 오늘 클리닉 시간은 딱히 쓸 일은 없겠네. 왜냐면 지금 나간 걸 이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말간 금요일도 있고 주말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부교재 뭐 틈틈이 조금씩 풀어서 따 질문을 잘 하도록. 그러니까 강의에 풀어준 거는 강의를 확인을 하시고 안 풀어줬는데 강의에 없다 싶은 거는 딱딱 하나씩 지금 딱딱 물어보면서 조금씩 따라오도록 해. 알겠지? 됐지? 그리고 야 다시 한번 최우선순위는 지금 통계 나가잖아? 통계 나가면 또 복사 문제를 주겠지? 저게 무조건 최우선이야.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통계라는 단원을 하게 될 건데 여기가 이제 수원수투 미적분하던 자네들 입장에서는 여기 뒷부분 여기가 그나마 이제 좀 근데 그래도 이게 흐름이 이게 참 확통단원이라는 게 이게 참 흐름이 그래도 나름 뭔가 이런 흐름이 있어. 뭔가 약간 이런 흐름이 있지.
경우의 수에서 순열 배우고 조합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나서 확률로 넘어왔어. 확률 초반부에 그냥 단순히 확률은 그러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이러고 확률 구했지. 그래서 결국 확률 초반부에는 거의 이거를 거의 약간 좀 이어서 하는 느낌? 맞지? 그러다가 매끄럽게 조건부 확률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이제 여기에서는 안 하던 계산들을 막 했지. 그치? 맞지? 자, 통계도 마찬가지야. 통계. 초반 부분은 일단 뭐 개념 이런 거 하겠지만 막 문제 풀다 보면 자꾸 확률에서 했던 것들이 자꾸 끼어나올 거야. 그래서 또 약간 뭐 나름 이렇게 교차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 그냥 이제 아예 그냥 새로운 거가 되는 거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흐름이 항상 그래. 뭐가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요쪽은 이 통계 단어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기호들이 그냥 딱 보면 졸라 어렵게 보이고 말도 막 되게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막 요 난리를 치기 때문에 통계 쪽은 용어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 용어나 기호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적응하는 방법은 뭐야 그럼? 많이 봐야지. 그러니까 자꾸 보고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자꾸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봐야 적응이 되겠지.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통계 쪽에서는 적응만 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통계 쪽에서는 고등수학만으로 모든 걸 증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이런 것도 많아.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더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학적이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궁금하면 대학 가서 통계학 들으시면 됩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 하여간 그래서 이제 통계 단원을 잠깐 보기 전에 그러니까 통계 단원에서 통계는 결국 3요소 얘네를 위한 단원이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통계 자료라고 알잖아. 결국 통계는 얘네 셋을 위한 싸움이라 볼 수 있어. 저거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이 좀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확률 변수라는 게 보통 대문자 x, y, z로 많이 쓰는데 저 확률 변수라는 놈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바란다. 됐냐? 그래서 확률 변수 간단히 말해줄게.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소위 확률 함수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함수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 생각하면 돼. 즉 우리가 기존에 함수 fx는 2x 플러스 1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 3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뭐 2를 집어넣으면 뭐 5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뭐 당연히 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이게 이제 함수 기본이지. 맞아? 자, 비슷한 느낌으로 수열 잠깐 수열 배울 때 뭐라 그랬어? 수열 처음 시간에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열도 함수라 그랬거든. 단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는 게 수열의 또 다른 뜻이었거든. 즉 여기에다가 이런 거 2분의 말고 이런 것만 넣은 함수라고 볼 수도 있어 수열을. 그래서 표기법도 바꾸는 거지. 그러면 이게 너무 함수랑 똑같으니까 표기법만 이렇게 바꾸고 F1도 F1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바꾸고 즉 수열도 어찌 보면 함수의 일종이라 볼 수 있어. 그치? 여기 확률 변수도 간단히 이제 확률을 함수처럼 갖다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이런 관계식들이 존재하기 시작해. 그냥 쉽게 쓸게. 막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됐어? 됐지? 자, 일단 요 표기법에 대해서도 빨리 적응하십시오.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이런 거야. 됐어? 이런 거야. 근데 확률이기 때문에 기호로 저렇게 써. 이거지. 여기에서 이쪽 세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됐냐? 일단 빨리 적응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저게 뭐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기호라 보시면 돼. 됐어? 됐지? 그래서 이 표현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 보통 이제 x 아니면 y 아니면 이제 z는 저기 뒤쪽 가면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가 확률 세팅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게 여기 확률 변수의 기본 내용이야. 예를 하나 잠깐 들어주면
동전 던지기 해볼까? 자, 동전을 2개를 던진다라고 칩시다. 표본 공간 다 불러봐. 앞, 뒤, 앞, 뒤. 맞아? 그치? 앞면을, 뒷면을 이거라고 하고, 표본 공간을 순서상으로 한번 다 표현해볼까? 요게 지금 표본 공간이지? 맞아? 됐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확률에서 했던 게, 뭐 이런 식으로 사건 세팅하잖아.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A를 따로 집합으로 표시하면? 그지? 이걸 구하라고 하면 몇이야?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사건도 세팅하기 나름이지. 맞지? 그냥 내가 잡기 나름이고 아니면 문제에서 잡아줬으면 그거 따라 해야 되고. 맞아? 자, 그럼 이제 여기 통계에서는 이제 무슨 지거리를 하느냐? 요런 세팅을 하기 시작해.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X 값이 몇인 거냐? 이렇게 앞면 나온 경우는 저렇게 세팅하게 되면 X가 몇인 경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 앞면이 나온 개수라 그랬잖아. 그럼 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X가 몇인 거야? 2. 2개 나왔잖아. 요거는 X가 2인 경우지. 맞지? 얘는 X가 몇인 경우냐? 얘는 몇인 경우냐? 얘는 몇인 경우냐? 이렇게 함수처럼 갖다 쓰겠다는 소리가 여기야. 됐어? 그래서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거 뭐로 잡혀있지? 이거 파악부터 제일 먼저 잘 할 줄 알아야 돼. 됐지? 막 잡기 나름이거든. 예를 들어 앞면이 나온 개수가 아니라. 근데 지금 예시가 동전이라 너무 상황이 몇 개 없네. 뭐 하여간 됐어? 됐지? 이게 이제 확률 변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계 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네. 원래 수학에서 이 도형 쪽이랑 통계랑 완전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뭔 소리냐 하면 이건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건데, 이 도형 쪽,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네들 중학교 때 한창 막 도형, 뭐 이등변, 삼각형, 사다리꼴 이런 거 할 때 잠깐 생각해봐. 아니면 뭐 최근으로 따진다면 도형과 그나마 연관이 있는 게 그 사인, 코사인 법칙? 하여간 그건 넘어갔다. 도형 그냥 중학교 도형 생각해봐. 도형 쪽은 설명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라 그러면 뭐 할 게 있냐? 저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은 일단 정의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성질이 그러면서 뭐 꽂으면 90도 뭐 이런 거 설명하겠지. 맞아? 그리고 문제 풀 때 보면 어때? 안 풀려. 기억나지? 도형이 개념 설명 딱 보면 개념은 다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려. 이게 도형의 메인 성질이지. 개념은 그냥 별게 없는데 막상 문제 풀 때 보면 도형은 막 보조선 그어야 되고. 맞아? 그지? 그런 성질이 도형이지. 자, 통계는 그거랑 정반대의 성질을 띠고 있어. 지금부터 떠들 개념 설명을 들어보면 무슨 대학 수학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근데 문제 가잖아? 뭐 없어. 실은 개념 설명 다 쌩 까고 문제 푸는 방법만 외워서 풀어도 될 정도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설명 듣고 겁먹지 않기를 바란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긴 할 건데 용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따라서 일단 확률 변수가 뭔지 알겠지? 확률 변수, 확률에 주어진 상황을 세팅하는 저 X, 확률 함수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크게 앞으로 자네들은 통계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릿속에 저렇게 지도가 조금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확률 변수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봐봐, 용어부터 어렵지? 용어만 어려운 거야.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 일단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합시다. 이건 그래도 이해해줘라. 이산 그러면 셀 수 있는 거를 의미하고, 연속은 셀 수 없는 걸 말해.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의 개념이지 세기 힘들다 이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 1부터 1억까지의 자연수면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기 힘들어요가 아니야. 셀 수 있지. 졸라 많지만 셀 수 있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개념이 이산. 이런 게 못 세는 거지. 다음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 이게 못 세는 거지. 내가 자연수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저 안에 실수가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자네들 수원 수투를 하고 있다면 알겠지. 저런 게 연속. 됐나? 그러니까 문제 정의를 잘 봐야지. 됐지?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로 또 예시들이 또 괜찮은 게 이제 내가 맨날 하는 이 설명할 때마다 맨날 하는 이 시계 예시가 있는데 자네들 핸드폰 시계는 이제 시각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잘 보면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 있어. 맞아? 그치? 야, 전체 경우의 수 뭐야? 자네들 상식 좀 테스트 해볼까? 24시간제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12시간제라고 합시다. 뭔 소린지 알지? 12시간제인 시계라고 합시다. AM, PM. 됐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시계 좀, 니네 핸드폰 맨날 뚫어져라 보잖아. 근데 몰라? 몇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두 가지 올 수 있지. 0이나 1, 그지? 여기는 잠시 상식 테스트 중이야. 여기는 10가지. 내가 틀림. 여긴 몇 가지? 6가지. 여기 10가지. 여기는 이제 분단, 50분까지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됐지? 그러니까 따지면, 그러니까 이산항률 변수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시계 이거 막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1200까지. 실제 1200초잖아. 그래서. 그지? 그래서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 야, 시계 랜덤하게 막 돌려가지고 4시 31분이 될 확률은 그러면 뭐라고 답하면 돼? 1200분의 1. 그지? 그런 개념이 이산. 그 다음, 연속이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저런 시계. 이게 연속. 됐어? 왜? 요게 바늘이 이 아니라 여기 다 훑잖아. 맞아? 그치? 정확히 4시 반이 될 확률이 여기에 존재할까? 4시 반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아니 왜 4시 반일 확률이 없어요? 4시 반이면 뭐 대충 이렇게인가? 이렇게 멈추면 이게 4시 반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엔 이게 진짜로 여기에 멈췄을까? 수직선 생각하면 돼. 연속 개념은 이게 지금 수직선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쓸 확률은 0이야. 여기가 6에 멈추는 것 같아? 현미경 들고 딱 쳐다보면 약간 빗나갔을 수도 있잖아. 맞아? 아니면 수투 했으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네. 바늘이 정확히 6에 멈춘 딱 한순간이 있긴 있을 거야. 맞아? 그런데 전체 경우의 수가 얘는 1200까지였잖아. 근데 얘는 이거야. 그래서 0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됐어?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보통 항상 확률을 영역으로 주게 될 거야. 6과 7 사이에 멈출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주게 될 거야.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이산과 연속은 그래도 개념 자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산으로 돌아오면 셀 수 있잖아. 수열에서 그래프 그렸냐? 그리면 그릴 수는 있지. 수열 단원할 때 그래프 그렸어? 수열도 비슷해. 수열도 이제 정의역이 자연수인이기 때문에 수열도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었을 거야. 그린다기보다는 점 찍기겠지만. 맞아? 이산확률 변수도 그래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 셀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수열보단 좀 확장이야. 수열은 자연수로 딱 이거지만 이산은 자연수 아니어도 되고 예를 들어 2분의 1, 2분의 3, 2 딱 이러고 딱 멈추면 딱 4개만 잡히면 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셀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데 이산확률 변수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 근데 수열처럼 점이 찍힐 거고 보통 점은 찍지 않고 막대 그래프로 그려준다. 됐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의미가 딱히 없어. 그릴 수는 있는데 수열처럼. 그릴 수는 있으나 딱히 의미가 없다. 맞아?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뭘로 돌아가냐면 자네들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요. 자네들 원래 함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초등학교 때인 거 알고 있어? 이 문제처럼? 여기 들어가 식은? 수능? 그래. 이게 원래 함수 처음에 배운 거. 그지? 그러면서 이제 막, 초등학교 때, 이 별과 세모의 관계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그 초딩들이 막 이러면서, 얘는요, 여기에다가, 잠깐만, 이거 초딩 치고는 수열로 해버렸네? 초딩으로 돌아갈게. 초딩 애들이 할 수 있는 걸로. 5, 6, 7, 8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더하기 4요. 이러고 관계식 쓰잖아. 맞아?
그지? 그랬어. 니들이 그랬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면서 뭐 점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러다가 x에 이렇게 1, 2, 3, 4만 넣는 게 아니라 숫자를 졸라 넣으면서 자 그러면 얘들아 1 넣으면 5고 2 넣으면 3이고 근데 0 넣으면 4인데 0.1 넣으면 몇이니 그러면서 그게 뭐 이제 그래프가 되고 뭐 이러면서 확장이 온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이산항률 변수는 다시 이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산항률 변수 이 통계단원에 첫 번째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이 표만 졸라 그릴 거야. 표를 그리게 될 거야. 아 여기는 뭐 1, 2로 정해진 1, 2로 확정 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써줄게. 문제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이산항률 변수 초반에는 그래프 그릴 순 있어. 그려주는 문제도 있어. 그냥 막대 그래프로 딱딱딱. 그러나 다 이렇게 표로 바꿔서 풀게 될 거야. 됐지? 표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건 이제 그냥 앞으로 이런 거 배우는구나. 이산항률 변수 중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항분포라는 개념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제 독립시행계산 또 튀어나올 거야. 그 NC 몇에 P의 몇 제곱, Q의 몇 제곱 있지, 그지? 그게 이제 여기서 다시 나올 거고. 그 다음, 연속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다시 자네들 함수처럼 실수로 범위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 다시 그래프 부활. 막 넓이 구하고 그럴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 분포라는 걸로 넘어가서 뭐 이런 그래프 매번 그림 그리면서 풀게 될 거고. 자, 통계단원을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4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네들은 마찬가지로 통계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부교재로 가가지고 이게 다 섞인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저쪽 문제인지 이쪽 문제인지 이쪽 문제인지 이쪽 문제인지부터 잘 결정하면서 풀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머릿속에 적당히 이런 큰 지도는 있어야 되고 뭐 일단 아마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먼저 하겠지. 다음 타임에 요거까지 갈 수 있을 거고. 그럼 목요일에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여기에 이제 정규분포와 좀 내용이 많아. 통계적 추정 뭐 이런 거 신뢰도까지 들어가면 여기가 좀 내용이 좀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엔 통계가 끝나고 바로 부교재 들어가겠네. 그래서 부교재 끝나면 한 바퀴 끝. 그럼 이제 다시 우린 모의고사로 돌아가서 3점짜리부터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연습을 할 거고 그러고 이제 다시 3점짜리부터 한 바퀴 쭉 돌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4점짜리로 다시 쭉 돌리고 그러고 9월 딱 보면 끝. 그럼 이제 정상 응시 가능.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딱 빡세게 돌리고 나면 이제 9월 이후부터는 확률을 뭐 이렇게 방학 때처럼 시간 많이 잡을 필요는 없고 그때 되면 이제 또 반도 한번 딱 다 뒤엎어질 건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계속 감만 유지하면서 모의고사도 계속 보면서 뭐 그렇게 하면 돼. 지금 애들은 이미 확통을 선택했던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얘네들은 올데이도 안 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야 확통은.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서 감만 유지하고 뭐 그런 거. 나머지 시간은 다 수원수투 해야지. 자, 그래서 하여간 돌아와서 이산항률 변수에서 해야 되는 행위를 좀 봅시다. 아까 알려줬다시피 아마 당장은 또 좀 결국은 확률 문제네요. 확률 하는 느낌이 날 거야. 자, 보자. 통계 문제는 최소한 그래도 헷갈리진 않아. 일단 확실하게 딱 티가 나네. 확률 변수가 잡혀있네.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뭐가 x인지 확인하라 그랬지. 검은 공의 개수. 자, 시행 확인합시다.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네. 자, 확률 문제 풀던 거랑 똑같아. 항상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앞에 확률에서는 뭐 사건 이런 거를 이렇게 딱 확인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자, 이 중에 2개를 꺼낸다 그랬는데 x가 지금 검은 공의 개수네. 이제 생각, 야, 여기에서 2개 뽑을 거야. 2개 뽑아서 거기에 검은 공이 몇 개 있지? 이거를 x로 잡은 거야. 맞아? 그럼 제일 먼저 자네들이 할 일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즉 지금 그냥 문제. 야, 여기서 검은 공 2개 뽑을 거거든? 공을 2개 뽑을 거거든? 검은 공 몇 개 나올 수 있어? 가능한 거 다 말해봐. 작은 거부터 하자. 0부터. 0 가능?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그지? 이 중에서 공 2개 딱 꺼냈는데 검은 공이 빵 개 있을 수 있어? 있지? 그러면서 다 정해. 1 되냐? 1도 돼. 2 되냐? 2도 돼. 이런 거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 됐냐?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잘 봐야 돼. 됐지? 됐지?
자, 그럼 잠깐 이거 접고. 그래서 거부터 파악해. 일단 x가 0, 1, 2네. 셀 수 있네. 이산확률 변수구나. 그럼 아까 전에 그 통계 그 전반적인 표에서 지금 여기 이산 쪽 문제구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물론 지금은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없지만 나중에 부교재 5개 있는 거 풀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산이구나. 표 그려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표 그릴 준비를 해. 자,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 x의 값 0, 1, 2가 들어가는 거고, 이 아래쪽에 확률을 써주는 건데, 확률은 아까 미리 보여줬지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fx 같은 느낌이야. 됐지? 저런 기호에 겁먹지 말고 잘 따라 쓰기나 해. 그 다음 0, 1, 2. 준비 끝. 됐나? 그럼 이제 자네들은 확률 3문제 풀면 돼. 확률 문제를 3개 풀면 돼. 예를 들어 즉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공을 2개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빵개일 확률을 여기다 구해서 쓰면 돼.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3문제를 풀게 되는 거라 보면 돼. 맞지? 자, 확률 문제 3문제 풀자. 자, 여기서 공 2개 꺼내서 검은 공이 빵개 나올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2개 뽑기. 맞지? 사건은 파란 걸 2개 뽑아야 되는 거네. 됐지? 그럼 이제 여기는 자, 2번째 문제. 자, 검은 공 2개, 파란 공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2개를 꺼낼 건데 검은 공이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 문제 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초반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치 결국은 확률 문제네?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자,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 파란 공 4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네. 그 다음 여기는 62분의 여기는 그럼 검은 공만 2개 다 뽑아야 되네. 이러면서 이제 딱 계산해서 표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 됐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 2번째 해서 너가 주어진 상황의 x값을 정확히 빠짐없이 잘 파악했으며 확률 계산도 다 틀리지 않았다면 확률의 총합은 결국 1이 반드시 나와야 돼. 됐냐? 그렇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더했을 땐 당연히 1이라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가면 여기 막 미지수 박혀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다 더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고. 됐지?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상황이 이제 점점 상황이 되게 더러워. 그랬을 때 더러운 거 그러니까 지금 확률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해놔가지고 여기 계산 오래 걸렸어. 여기 계산도 힘들게 구했어.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얘는 더 그지 같아. 그랬을 땐 또 무슨 방법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4분의 1이야. 얘가 4분의 2야. 그럼 여기는 하나 남았네. 6건으로 1에서 빼서 구해야지. 이렇게도 쓸 수도 있는 거고. 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야. 확률의 총합이 1인 거는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따라서 지금 여기에 확률 분포의 표를 그려라가 바로 이 표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됐지? 저 표를 그려서 자, 완성까지 하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완성까지 하자. 4분의 1 말고 이거 62분의 해서 몇이야 이거? 6, 5, 30. 15분의 32. 6. 여기에 15분의 8. 이게 15분의 1. 15분의 6, 15분의 8, 15분의 1. 합 1은 꼭 써야 돼요. 어차피 표를 그리라고 문제가 내진 않지만 그냥 써줘 같이. 됐지? 이게 확률 분포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2번. 이거 2개 더 하라고. 됐지? 또는이잖아. 또는이잖아. 확률이랑 똑같아. 또는이잖아. 이렇게 되는 사건을 A라고 이 사건을 B라고 하자. 이거 합집합 구하라는 거야. 그럼 더해야 되지. 근데 원래 빼기 교집합 해야 되잖아. 교집합이 있을 리가 없지. 됐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등장할 거야.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줬지만 이러면서 요 안에다가 이딴 거 넣을 수도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요거 2차 방정식 푸세요.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게 이거지. 똑같아. 2차 부등식 껴넣을 수도 있어. 이 안에다가 다양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끼워 넣을 수는 있어. 그럼 그걸 일단 푸세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절대값 갖다 넣을 수도 있어. 그럼 일단 그거부터 푸세요. 알겠지?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러면 이거 절대값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얘는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게 지금 이거 아니야. 여긴 등호가 있네. 일단 이거. 됐냐?
부등식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0과 2, 4, 1 확률. 이건 네가 그린 표를 봐야지. 얘밖에 없잖아. 15분의 8. 됐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큰데 2보다 작고 등호가 있네. 그럼 얘는 이거랑 이거겠네. 맞지? 여기 더하면 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것도 얘 두 개네. 됐냐? 즉 초반에 표를 이렇게 완성하는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률 변수 파악하는 연습도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해볼게. 겨자맛 사탕이 4개 있고 식초맛 사탕이 3개가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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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자, 몇 개 꺼내는 거야? 3개 꺼내는 거네. 확률 변수가 세팅이 돼 있다. 뭐가 돼 있지? 겨자맛 사탕의 개수. 즉 지금 이 문제는 저렇게 뽑았을 때 A의 개수가 X로 잡혀 있는 게 확인이 되네. 됐냐?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다 불러봐. 뭐야? 이 주어진 상황 봐. 여기 중에서 3개 꺼내는 시행을 하고 있어. 3개를 꺼낸다라고 했어. A, 겨자맛 사탕. A의 개수가 X야. 나올 수 있는 거 다 불러봐. 3개 꺼낸다는데 너 혼자 슬쩍 4개 꺼내려고? 손 잘라버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몇 개를 꺼내는 건지, 개수는 충분하게 있는지, 이런 거. 예를 들어 여기 봐. 여기에서 이러면 0 안 돼. 이러면 0 안 돼. 3개 꺼내는데 0이 되려면 불가능하지. B를 다 꺼내도 3개를 꺼내는 거라 A가 무조건 하나 딸려 나오잖아. 맞아?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 이건 확률에서도 계속 하던 거지만. 물론 지금 상황은 0 가능, 1 가능, 2 가능, 3까지만 가능. 3개밖에 안 꺼내니까 4개가 안 돼. 되냐? 그럼 이제 자네들은 또 표를 그리는 연습. 그러니까 봐봐.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게 결국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빨리 풀어줄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나중에 실전에서는 그래도 구하라는 걸 봐. 결국 이 문제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 맞아? 그치?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겨자 맛이 1개 나올 확률 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2개 나올 확률 이렇게 2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표 그리시고요. 표 그리는 연습 해라. 됐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x가 0, 1, 2, 3이 가질 수 있구나. 표 그리면서 자네들은 지금부터 또 마찬가지로 확률 문제를 4문제를 푼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이 중에서 3개 꺼낼 건데 A가 0개 나올 확률, 1개 나올 확률, 2개 나올 확률, 3개 나올 확률하고 확률 4문제 풀어서 채워주시면 돼. 됐지? 일단 표를 완성하고 주어진 거 확률 변수 X 싸그리 빠짐없이 잘 파악하는 연습, 그다음 확률 구하는 연습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됐지? 써보면 뭐야?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 위에 빵개란 얘기는 B만 3개 꺼내야 되는 거네. 여기는 7C 3분의 A 중에 하나, B 중에 2개. 여기는 7C 3분의 A 중에 2개, B 중에 하나. 여기는 7C 3분의 A 중에 3개 하고 잘 계산해서 합이 1이 맞는지도 검산해 보시면 될 것이고.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돼. 그지? 문제 흐름을 잘 봐. 일부러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표가 나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바로 풀면 돼. 일단 여기 2차 부등식부터 풀어줄까? x-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라. 이거 그 2차 부등식용 그림이지. 잠깐 그리는 거.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부등식 나오는 건 부등식 잘 풀면 되고. 그 다음, 표가 주어졌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런 여기 미지수가 있네. 근데 뭐 하면 돼? 확률의 총합은 몇이다? 1이다. 이용하란 얘기지. 즉, 여기에 적혀 있는 확률을 싸그리 갖다가 더하시면 1이다를 통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지? A가 구해지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구하면 되겠지?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뭐야? 이거랑 이거네. 맞지? 그치?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지. 됐나? 표가 주어지면 이렇게 감사하게 갖다 쓰면 되고요. 그래서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이산확률 변수 파트에서 간간히 등장하는 게 시그마 계산을 갖다가 껴놓는 경우들도 있다. 부분 분수 여기다 갖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표를 봐. 10 좀 많네? 구해야 되는데 확률의 총합이 1인 건 알거든. 따라서 다 더하면 1이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를 갖다가 활용할 수도 있어, 수원에. 물론 이거는 뭐 워낙 단순하게 져 있어서 시그마 굳이 안 써도 되기도 하지.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뭐 등차수열의 합을 쓰든 공식으로 쓰든 아니면 1부터 10까지가 55인지 자연스럽게 외운 사람들은 그걸로 하든 여기 계산해 주시면 되고. 됐어? 그거 알겠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수 모양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부분 분수도 갖다가 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수원이니까 수원의 지식으로 잘 푸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하면 이제 55K지. 55K가 1이다. 따라서 K 값은 55분의 1이다. 됐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은 요거 풀어줘야 되겠네. 몇이냐? 12야? 3, 42인가? 3 이상 4 이하네. 그럼 뭐야? 3과 4일 확률 거기 두 개 더하란 얘기네. K가 55분의 1이기 때문에 3일 확률은 55분의 3이겠고 4일 확률은 55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지. 따라서 55분의 7.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에는 표가 없어. 그럼 이제 자네들은 또 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되냐? 대충 알겠지? 표가 주어져 있으면 감사하게 갖다 쓰면 되고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니들이 X 파악하고 가질 수 있는 값 파악하고 완성시키거나 구하라고 한 것만 구하거나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된다. 됐지? 자, 그럼 이제 5번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가볍게 뭘 한 거냐 하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 거야.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기호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야. 확률의 총합은 1이다를 뜻하는 거고,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해라. 표 보고 거기 사이 거 다 더해라. 그런 뜻이 적혀 있는 거야. 통계 쪽은 기호만 어려운 거야. 기호만. 그리고 이제 할 일이 기대값과 표준편차. 즉 저 기대값이 평균을 말하는 거고, 보통 돈 얘기할 때는 기대값을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여기 하기 전에 또 잠시 또 그걸로 돌아가야 되거든. 야, 솔직하게 말하면 돼. 그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그러니까 평균은 다 구할 줄 알지? 분산 구할 줄 알아? 기억나? 야, 지금 잠시 중3 통계 복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들을 뭐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니? 별량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내 예시를 잠깐 잘 들었어. 이 평균 몇이야? 에이, 평균은 다 구할 줄 알지. 평균 구하는 방법은 다 더해서 개수대로 나누는 거지. 이게 이제 다 더하면 내 80으로 맞춰놨거든. 80 맞냐? 68, 78, 80 맞네. 80 나누기 5는 16. 됐지? 자, 분산은 일단 분산 표준편차 뜻도 잘 알고는 있어라. 의인이 뜻이라기보단. 자, 분산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반평균에 뭐 예를 들어 너네도 반평균이 50점이야. 너네도 반평균이 50점이야. 그럼 평균은 같은 거야. 그런데 얘네 반은 50점은 50점인데 애들이 점수가 다 막 51점, 52점, 48점, 49점, 47점, 47점 이러고 너네 반은 평균은 50인데 막 100점도 있는데 0점도 있고 막 10점도 있고 막 92점도 있고 막 이래. 그걸 나타내는 수치가 이거지. 맞아? 분산이 큰 반이 어디야? 분산이 큰 반이 어디야? 얘네 반. 크다. 즉 분산은 평균과의 간격을 나타낸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됐어? 뜻이 정의가 그래.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작업이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평균과 떨어진 수치를 내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분산을 구하려면 결국은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평균을 구했지. 그럼 이제 뭐 하겠어? 저 별량들의 평균과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겠지. 그것을 편차라고 불렀던 거 기억을 할까? 자, 10은 얘랑 떨어진 거리가 몇이야? 6이야. 그런데 이 거리를 이렇게 뺐다가 저렇게 뺐다가 절대값으로 빼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통계 보면 알겠지만, 편차 구하는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항상 평균을 뒤에서 뺀다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러지. 빼는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시켜준다고. 평균을 뒤에 빼는 거야. 이건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럴 거야. 정규분포까지 가서 표준화를 배우면 그제서야 아 이래서 평균이 뒤에 빠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일단 지금은 그냥 뒤에 빼. 10 빼기 16을 한다는 소리야. 즉 마이너스 6. 요놈의 편차는 마이너스 4. 요놈의 편차는 마이너스 1. 요놈의 편차는 5. 요놈의 편차는 몇이지? 6. 됐지? 이게 평균과 떨어진 간격들이라 볼 수 있게 편차, 그지? 그래서 뭐 한다? 얘네로 하나의 수치로 분산이 몇이다 라고 수치를 대표값이라 그러지? 딱 하나 수치를 내야 되잖아. 뭐 하나 딱 수치 내기 좋은 게 보통 평균이거든. 이걸로 평균을 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대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 다 더하면 몇이야? 0.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도수분포표 같은 경우는 0은 딱 0이 아닐 때도 있는데, 하여간 양수, 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뭔가 서로 상쇄가 돼서 제대로 된 수치가 안 나와. 그래서 뭐 해? 제곱시키지. 제곱을 시키면 부호가 다 플러스로 통일도 되고, 그 가장 먼 거, 가장 가까운 거, 이 순위도 바뀌지 않아. 얘보다 얘가 더 멀지. 그냥 거리만 보면. 그래서 제곱해도 그 대소가 유지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대로 안 하고 제곱시켜 놓고 이걸로 평균을 낸 걸 분산이라고 정의하지. 됐냐? 이걸로 평균을 낸 게 분산이야. 됐지? 스토리로 기억을 하십시오. 공식, 난 거 원래 그럴 때도 그래. 분산 구하는 거를 편차 빼기 제곱해서 평균, 이렇게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과정으로 편차를 구하고 제곱을 시켜서 그걸로 평균을 낸다라고 받아들이라 그랬어. 그래서, 자, 이거 평균 빨리 내보자. 몇이야? 참고로 여기 이산확률 변수 초반 부분에 제일 많이 하게 될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칙 연산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야. 사칙 연산을 좀 많이 할 거라 계산 좀 안 틀리. 벌써부터 걱정되는 분들이 계신. 아니지, 니네 다 걱정돼. 114 나누기 5 하면 22.8. 지금은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보면 22.8이 나오는 게 확인되네. 분산을 구해 보니까 22.8이야. 자,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좀 불편하지 않아? 뭐가 불편해? 뭐 소수라서? 아까 분산이 뭐라 그랬어? 별량들과 평균 사이의 간격을 어떤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거라 그랬지. 근데 지금 평균들 수치 값을 봐. 10, 12, 15. 떨어진 간격들도 끽해야 한 자리 정도인데, 아니 분산이란 떨어진 간격을 나타낸다는 수치가 22.8이 나왔어. 너무 크잖아.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아까 저기서 제곱시켜서 이렇게 발생이 됐지? 그래서 그 숫자의 그 차이, 그 범위, 그걸 맞춰주기 위해 표준 편차를 새롭게 정의해서, 아, 얘가 숫자가 저기 쟤네보다 무식하게 커진 이유가 중간에 제곱을 했기 때문이니까 우리 이거 다시 루트 씌운 거 표준 편차라고 정의하고 이걸로 갖다 쓰자. 그러면서 표준 편차가 이렇게까지 탄생하는 거. 루트 22.8이면 대충 4. 몇이라 그래야 좀 얼추 맞지. 수의 범위가. 그래서 결국 표준 편차는 루트의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바꿔 말하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 이러면서 얘네들은 실은 이렇게 같이 한 세트. 됐냐? 일단 분산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됐어니?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통계 개념 도수분포표라고 기억하나? 아마 이제 도수분포표는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15부터 25점 사이, 25부터 35점 사이 이런 식으로 범위를 갖다가 딱 주지. 이걸 계급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 별량이라고 그 수치를 쓰면서 뭐 2명, 뭐 5명, 3명 열에 놓고 총 합 10명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맞지?
그치? 이게 뜻이 뭐야? 15에서 25 되는 애가 2명 있는 거야. 5명 있고 3명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평균 어떻게 냈는지 기억나? 뭘 어떻게 내? 뭐 달라지는 거 있어? 평균은 뭐야? 자료 다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2명 있는 거 더해야 되잖아. 근데 도수분배표의 장점은 정리가 보기 좋다. 단점은 그래서 2명이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 그래서 뭐 해줘? 그래도 계산은 해야 되니까 근사값 처리하지. 15와 20에 25에 정중앙 수치를 계급 값이라고 하면서 도수분배표에서 평균 구할 때 이거부터 구했던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거야. 너희들의 뇌 속에 어딘가엔 있을 거야. 이걸 먼저 해놨을 거야. 됐나?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야 중간에 있는 20이라고 쳐. 뭐 이런 느낌이야. 그지? 즉 이 2명은 20 더하기 20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평균 구하는 계산이 이렇게 되지. 나누기 10. 됐냐? 평균 이렇게 구했지? 됐지? 그 다음 여기에서 마지막이야. 상대도수라는 개념도 있었거든. 상대도수가 뭔지 기억은 당연히 안 나겠지? 10명 중에 2명을 나타내는 수치가 10분의 2라고 쓰면서 상대도수라고 여기다 이렇게 썼을 거야. 10분의 3. 그래서 가끔 이제 문제마다 별량을 안 알려주고 상대도수만 알려주고 평균 구해 그러거든. 근데 그 계산이 실은 여 안에 다 나와 있는 게, 자, 이 평균 구하는 계산을 좀 이렇게 3개로 쪼개가지고 다시 한 번만 잘 써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여기도 그러면 30 곱하기 10분의 5. 여기도 그러면 40 곱하기 10분의 3. 자, 같은 계산인 거 되지? 같은 계산이지? 근데 지금 요게 상대도수에 해당하지? 그래서 상대도수가 주어졌을 때 평균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만 하면 바로 평균이 나오는 거야. 맞아? 됐어? 그치? 지금 이 모양새를 잘 기억해. 그래서 지금 요 도수, 상대도수 분포표가 상대도수가 지금의 확률이랑 아주 비슷하거든. 전체분의 거시기. 맞아? 그래서 얘가 옆으로 누운 게 지금 배우고 있는 이산확률 변수 표라고 보면 돼. 얘가 옆으로 누운 거야. 확률이 상대도수랑 같은 맥락이고. 됐어? 됐어? 즉 여기에서 평균 구해라. 그럼 앞으로 너네들은 매번 이 짓을 하게 될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선생님 왜요? 이때부터 했던 거야. 됐어? 요 시절부터 했던 거야. 됐냐?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기호화만 시키면 된다. 평균. 여기에 평균. 지금 다시. 이게 무엇의 평균이야? 여기 써있는 계급값의 평균을 구한 거지. 뭐 이제 주제에 따라 키라고 돼 있으면 키의 평균이 될 거고. 그렇지, 그치? 항상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즉, 지금 이 평균은 여기에 써있는 요 놈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평균을 앞으로 기호로 에버리지의 그 이하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색깔 다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냥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십시오. 됐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약자로, 그러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 세 마리 다 정식 기호가 있고 간단한 기호가 있어. 마치 너네들이 함수에서 y를 y라 쓸 때도 있는데 fx라 쓸 때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ft라고 쓸 때도 있고 또 어쩔 땐 그냥 y라고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막 그냥 다양하게 표현을 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평균 이렇게 정식 기호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m을 주로 많이 써요. 됐지? 그리고 그거 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위아래 이렇게 곱하는 거야. 됐어? 됐지? 이 짓이 평균 구하는 행위야.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 아까 기억해. 뭐부터 구해야 돼? 편차. 맞지? 아까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을 뒤에 뺀다 그랬지. 따라서 별량에서 이제 딱 기호로 바뀌고 있다. 평균을 빼. 그 수치를 자 써. 자, 지금 아까 저거 평균 몇이었냐? 이거 평균 몇이야? 계산 좀 하자. 40
150, 120, 270, 40, 310, 31. 평균이 지금 31인 게 확인이 되네.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해. 20 빼기 31, 마이너스 11. 30 빼기 31, 마이너스 1. 40 빼기 9. 자, 아까 뭐라 그랬어? 편차 구한 다음에 뭐 해라? 제곱해라. 121. 확률은 가만히 있으면 돼. 냅둬. 확률 건들지 마. 얘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됐냐? 자, 아까 분산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편차를 제곱시킨 걸 평균 낸 걸 분산이라 한다 그랬지. 그치? 즉 편차를 제곱시킨 걸로 평균을 낸 게 분산이야. 무엇의 분산 구한 거야? x의 분산 구한 거지. 기호로 이렇게 써준다. 즉 분산 구하는 방법, 분산을 기호로 쓰면 x의 분산 vx,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됐어? 내가 말했지, 통계 쪽 기호가 어려워. 빨리 적응해야 돼. 그래서 이걸로 평균 구하는 게 뭐 하는 거? 평균 구하는 행위는 뭐다?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라 그랬지? 그거를 계산을 하시면 분산이 나오고, 평균은 이렇게 소문자로 바꿔 쓰지, 분산은 요 시그마 소문자로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굳이 제곱이냐면은 이게 원래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쓰거든. 자, 표준 편차는 이제 뭐 분산의 루트 씌운 건데, 기호는 x의 표준 편차 이렇게 쓰는 거고, 구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한, 얘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산이 중요하지. 얘는 결국 분산의 루트 씌운 거라 그냥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되고, 약식으로는 간단한 기호로는 얘를 시그마라고 쓰고 분산을 이거 제곱한 거라고 보통 이렇게 기호를 쓴다. 뒤에 정규분포 가면 이제 많이 쓰게 될 기호들이야. 이 앞부분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무엇의 평균인지 작성하면서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분산 구해라 그러면 지금 한 것처럼 편차 구해서 제곱시켜서, 즉 여기 초반 부분에 사칙연산을 좀 많이 하게 될 거다. 평소에 사칙연산 많이 틀리던 분들 이참에 또 연습할 수 있어. 계산 실수는 그냥 답이 없지. 그냥 많이 해보면서 많이 틀리는 게, 많이 해보는 게 답이지. 됐냐? 그 다음 여기에서 분산 구하는 방법이 실은 이거도 있는데 실은 이걸 더 많이 쓸 거야. 그래, 처음이니 한 번은 보여주지. 대신 완전 풀버전 문자로 하면 너무 자네들 머리털이 빠질 테니까 3개만 예시로 들어서 할게. 이게 원래 제대로 하려면 n 해가지고 다 해야 되지만 그냥 딱 적정히, 그래 합의를 볼게. 자, 3개만 할게. 이 정도면 되겠지. 확률을 그냥 소문자 P1, 소문자 P2, 소문자 P3라고 하도록 할게. 그래, 3개 정도로 그냥 직접적인 예시로 합의 봅시다. 자, x의 평균 구해라. 그러면 식으로 쓰면 뭐야?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이게 평균 구하는 식이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분산은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 이렇게 된다 그랬어. 됐지? 자, 한번 직접 구해볼까? 편차, 평균을 빼서 제곱한 수치.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는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표를 굳이 또 새로 안 그리고 요 위쪽에다가 주로 쓰면 되거든. 요 위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편차의 제곱을 위에다가 써놔야지 하고 보통 이제 위쪽에다 따로 써서 풀면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따로 하나 더 그릴게. 자, 구하자. 편차의 제곱 다식으로 써야지. 여기는 x2 빼기 m의 제곱, 여기는 x3 빼기 m의 제곱. 확률은 그대로. 자, 편차의 제곱수 수치 다 구했지. 따라서 얘는 이제 이걸로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는 거야. x1 마이너스 m의 제곱 p1.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외워야 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구경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해. 처음이니까 그래도 해줘야지. 됐냐? 이제 얘를 뭐 할 거냐면 다 전개할 거야.
다 전개할 거야. 곱하기 P1. 맞지? 자, 일부러 알아보기 쉬우라고 세로로 좀 전개할게. 그리고 원래는 이 모든 걸 제대로 하려면 이제 시그마 떼어와가지고 시그마로 하면 되거든. 근데 됐고, 그냥 딱 느낌만 보여주려고 3개, 예시도 3개만 딱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다. 결국은 외워야 되는 건 맞아.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다 더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다 분배할 거고, 됐냐? 다 분배해 볼게. 얘랑 붙이면 그럼 이제 x1 제곱 p1. 요거랑 요거 내림차순으로 x 차수 높은 걸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 됐지? 괄호 쳐주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요 두 번째 애들. 두 번째 애들은 잘 보면 마이너스 2m을 다 묶을 수 있는 거 확인될 거야. 마이너스 2m을 다 묶어낼 수 있지. 그럼 이제 남는 게 x1 p1. x2 p2. x3 p3 이렇게 남는 거 확인. 그 다음 여기는 m제곱을 다 묶어낼 수 있지. 자리가 없네. 밑에다 쓸게. m제곱을 다 묶어낼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남을 거야. 자, 그러니까 증명도 되게 단순해. 뭔가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하는 식 써놓고 진짜 다 전개한 거야. 그리고 정리한 거거든. 잘 봐봐. 야, 이거 뭐임? 그래, 평균이지. 평균이고, 아까 이거를 간단하게 m으로도 쓴다 그랬고, 지금 m으로 써놨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 밑줄 친 게 m이야. 평균. 그럼 이게 앞에 이 m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라고 볼 수 있어? 됐냐? m 제곱이 되겠네. 됐냐? 그 다음, 야, 이거 몇이야? 1. 저 밑에 확률의 합이잖아. 이거 1이야. 그럼 결국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이니까 됐냐? 자, 기호로 써줄까? m이 실은 평균이잖아. 됐냐? 그 다음 이건 뭐야? 이게 x를 제곱시킨 걸 확률이랑 곱해놨지. 여기를 주의 깊게 잘 봐.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 이걸로 평균된 거잖아. 저의 정체는 지금 여기에서 x를 다 제곱시켜 놓은 거랑 제곱, 그냥 그대로 제곱만 한 거지. 이 짓 한 거잖아. 즉 얘는 지금 소위 누구의 평균 구한 식이야? x제곱의 평균 구하는 식이야. 따라서 얘는 기호로 쓰면 누구의 평균이라고? 제곱의 평균. 즉 이게 분산 구하는 두 번째 새로운 방법이야. 제곱시켜서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을 제곱해서 빼기. 얘를 더 많이 써. 그런데 가끔씩 얘가 더 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 오케이? 비중으로 따지면 문제 전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쫙 봤을 때 아니면 문제집을 봐도 이걸로 계산하는 경우가 편한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런데 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가끔 이렇게 해야 계산이 편한데 이렇게 했다간 계산 숫자가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둘 다 중요해. 알겠지? 어쨌든 따라서 분산 구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걸 아까 고민한 거야. 그냥 닥쳐 외워라고 할까? 한 번 정도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딱 3개만 놓고 하는 걸로 합의를 보는 걸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결론은 외워놔야 돼. 분산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제곱시켜서 평균을 구한 걸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니까 외운다, 공식을 외워서는 소용없지. 그냥 해봐야지. 이렇게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됐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고. 따라서 여기 초반에서는 이렇게 사칙 연산을 좀 많이 하게 될 거고. 여기가 그 내용들이야. 여기가 그 내용들이야. 와, 잠깐 딱 개념 설명 보기만 해도 막 머리 아프게 생겨가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통계 쪽인데 알고 나면 정말 뭐 없어요. 따라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딱 해보고
끝내도록 하지.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동전 던지기 게임이지.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하나씩 있고. 확률 변수 등장했네. 확률 변수 파악부터 해. 받을 수 있는 금액. 다시 말하면 앞면 나오면 돈 받는다 그런 거야. 그치? 됐지? 기대값 평균 구하라니. 표부터 완성해야 되겠네.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 뭐 있냐? 그냥 100원짜리 500원짜리 던져가지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값 뭐 있어? 돈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돈을 확률 변수로 해봤잖아. 꽝원. 재수없게 꽝 걸릴 수 있고. 100원만 앞면이 나오면 100원 받는 거고. 500원만 앞면이 나오면 500원 받는 거고. 둘 다 나오면 600원 받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네. 됐나? 그럼 이제 표를 그립시다. 자, 바로바로 쓰면서 갈까? 동전 던지기잖아. 이거는 뭐 쉽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동전 던져서 둘 다 뒷면이야. 확률은 다 4분의 1이겠네. 됐냐? 됐지? 기대값 구해라. 평균 구해라.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아니라 아까 앞에처럼 당연히 저 표 구할 때 막 조합 7C 2분의 이런 계산할 수 있잖아. 난 일부러 약분을 안 해. 분모를 맞춰놔. 이건 이제 각자 본인 스타일,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 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률이 막 요동칠 때도 웬만하면 분모는 통일해 놔. 왜? 그럼 여기 대가리는 빠르게 0 곱하기 1, 100 곱하기 1 통분이 돼 있다면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면 되니까. 됐냐? 몇이야 이러면? 300인가? 그치? 1200이잖아. 됐지? 그리고 다 연습해. 분산 구해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까? 만약에 편차를, 그러니까 항상 설정해야 돼. 편차의 제곱의 거시기 할까? 평균 그거 그냥 제곱한 걸로 할까? 하는 건 편차를 구해보면 아는데, 이 0이 있으면 보통 이대로 가는 게 나은데, 일단 구해는 보면 0 빼기 그거 하면 마이너스 300이지. 마이너스 200이고, 요거 200이고, 요거 300이야. 즉 지금은 편차의 제곱시키는 그 방법을 쓰게 되면 숫자들이 제곱도 시켜야 돼서 9만, 4만, 4만, 9만 이래 되잖아. 지금은 이 방법이 별로야. 즉 아까 말한 대로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네. 그래서 보통 0이 속해져 있으면 보통은 이제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곱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미리 제곱부터 시켜놓죠. 이거는 25만. 이거는 360000. 그래서 이걸로 얘랑 지그재그를 하면 그게 제곱의 평균. 됐어? 까먹지 말고 마지막에 평균의 제곱을 꼭 빼줘야 된다. 일단 쓰면 제곱의 평균을 쫙 써보면 이게 0이 있으면 편해. 어차피 날라가잖아. 나머지만 하면 되겠네. 더하기 4. 그래서 제발 잊지 말고 꼭 평균의 제곱 좀 잊지 말고 빼줘라. 이걸 계산하면 분산. 됐지? 어차피 기대값 구하는 거라 지금은 뭐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돈 얘기라 돈 얘기가 들어가면 여기 위에 X쪽이 수치가 커지기 때문에 분산까지 구하라고 하면 이제 계산이 많이 복잡해지겠지. 그치? 됐지? 그래서 책은